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10월 4일 화요일입니다. 리플의 15분봉 보시겠습니다. 10월 3일 오후 4시경 636.5원을 찍은 것을 단기 바닥으로 해서 오늘 새벽 6시에는 675.3원까지 오르는 등의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리플이 약 662원 정도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리플만의 모멘텀을 찾는 동안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의 각축전이 펼쳐지고 있는 모양새로 보입니다. 리플의 일봉 보시겠습니다. 403.4원에서부터 795원에 이르기까지 가파른 랠리를 보여주면서 딱히 떨어지지 않고는 있는데요. 나쁘지 않은 리플의 가격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술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RSI는 20까지 떨어진 이후에 다시 RSI 과매수 구간을 향한 발걸음을 옮기면서 가격 따지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소 힘겨워 보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SEC 소송 재료는 여전히 살아있기도 하고 무엇보다 암호화폐 중에서 가장 실용성 및 효용성이 높은 리플 XRP이기 때문에 이번 10월의 움직임은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시경제적으로는 10월 7일 금요일에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되고 그리고 13일 목요일에 CPI가 발표되는 만큼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경기 상황을 놓치지 않고 보시면서 투자 전략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발표 전후로 해서 코인우먼 채널에서 발빠르게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소식으로 SEC의 집행을 앞세운 규제 사건과 그리고 이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억만장자 셀럽 킴 카다시안이 SNS에서 이더리움 맥스를 불법 광고한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내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성명을 내고 카다시안이 연방증권법을 위반한 혐의로 포착되었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성명서에 따르면 SEC는 암호화폐 불법 선전 혐의로 기소된 인플루언서 킴 카다시안과 126만 달러, 원화로 약 18억 원 상당의 벌금 지급과 부당이득 반환, 이자 지불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카다시안은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팝 가수 카니에 웨스트와 결혼하고 현재는 이혼을 한 상태인데요. 카다시안 자산만 약 10억 달러, 원화로 약 1조 1170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카다시안이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이더리움 맥스를 알리는 홍보성 게시물을 올리면서 이더리움 맥스 운영사로부터 그 대가로 26만 달러, 약 3억 7천만 원 정도를 받은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혐의로 SEC에게 약 18억 원을 벌금을 내게 된 것인데요. 약 3억 7천을 광고비로 받고서 벌금을 18억 원을 냈다는 건 1조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인플루언서의 입장에서는 클지 적을지 뭐라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마다 돈을 바라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일 텐데요. 어쨌든 그것에 대한 판단을 제쳐놓고라도 카다시안이 홍보에 대한 대가로 받은 금액에 비해서 벌금이 매우 과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가 1조가 넘는 자산가 카다시안이 약 3억 7천만 원을 받고서 광고비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게 과연 의도가 있었을까라는 점입니다. 1조 자산가가 3억 7천만 원에 대한 광고비 고지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면에서 저는 여기서 바로 SEC의 고질적인 문제가 다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증권을 홍보하는 유명인들이 지원금을 받을 경우 투자자들에게 이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과연 카다시안은 암호화폐 투자 역시 지원금에 대해서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증권과 달리 어떤 명확한 규정이 없고 또 아직까지 SEC 게르겐실러를 제외하고는 암호화폐를 증권 투자라고 정의 내려준 곳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카다시안 역시 이 부분까지 고려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리플 커뮤니티 대표 존 디튼 변호사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모든 스폰서가 스폰서 금액이나 날짜와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또 일부 스폰서는 기밀 유지 계약을 통해서 그러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증권 투자에 대한 스폰서 비용은 공개해야 한다는 것인데 암호화폐 투자 권유를 증권 투자로 볼 것인가 이에 대한 혼란스러움을 오늘도 SEC 게르겐 실러는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SEC는 현재 리플과의 소송에서 많은 순환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발악이라도 하듯이 다른 한편으로 카다시안으로부터의 벌금을 집행하는 것 이외에도 최근에 암호화폐 산업이나 인플루언서에게 끊이지 않는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정적으로 2022년 SEC의 퍼포먼스를 높게 평가받고자 하는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된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동시에 SEC가 암호화폐 영역에 있어 관할권에 대한 노이즈를 계속해서 올림으로써 어떻게든 일부 관할권을 확보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소속의 빌 후이젠가 하원 의원은 셀럽들이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SEC의 강제 규정도 매우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게리 겐실러와 그리고 SEC 직원들에게 관할권을 벗어난 집행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의회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가드레일과 명확성을 제공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한 사업이 두드러지게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웹3 기반의 기후 관련 스타트업 탈로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탄소 배출 감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23개의 초기 파트너 중에서 하나로 리플을 선정했습니다. 탈로는 웹3를 통해서 탄소 시장의 유동성과 그리고 불투명한 가격 데이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서 양질의 탄소 크레딧을 가진 구매자와 그리고 판매자가 서로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웹3 기후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탄소 크레딧이라는 것은 탄소 감출량을 화폐처럼 환원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미국이 현재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탄소 제로 사업입니다.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탄소를 감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양질의 탄소 크레딧을 가진 구매자와 판매자를 만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런 탄소 크레딧에 대한 그리고 정보, 그리고 구매자와 판매자에 대한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텐데요. 이를 위해 웹3 기후 스타트업 탈로와 그리고 웹3 내에서 이를 가능하게 하는 뛰어난 블록체인 기술을 가진 리플을 만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플은 그동안 탄소 제로 사업에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혀온 것은 잘 아실 건데요. 이에 대한 발걸음을 본격적으로 떼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을 통해서 리플이 뛰어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다양한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래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필수가 될 텐데요. 이런 면에서 우리 리플은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또 리플 홀더분들은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는 큰 보상이 주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